안녕하세요. 부부 역사단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한민국 역사부터 알면 재미있는 세계사까지 유익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1980년 5월 대한민국의 한 도시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곳은 광주였습니다. 18일간 이어진 항쟁, 수백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절절한 외침이 결국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뜨거운 5월을 다시 기억합니다. 잊혀서는 안 될 광주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한국 현대사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진 것입니다. 18년간 철권 통치를 이어온 유신체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민주화의 봄이 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전국 대학가에서 민주화 시위가 들끓었습니다. 유신헌법 철폐, 계엄령 해제, 정치범 석방을 외치는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지만 정치적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새로운 권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였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이른바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민주화의 꿈은 산산조각났습니다. 신군부는 질서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봄,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시위가 격렬해졌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의 전남대학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연일 민주화 집회를 열며 신군부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5월 15일 서울역에서 10만 명이 참석한 민주화 대집회가 열렸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5월 17일 자정, 전두환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확대 발표했습니다. 국회 해산,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사실상의 군사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등 정치 지도자들이 연행되었습니다. 전국의 대학이 휴교령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5월 18일 새벽 광주에도 계엄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도시가 곧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것을. 1980년 5월 18일 오전 10시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학생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휴교령에 항의하는 평화로운 시위였습니다. 하지만 계엄군의 대응은 잔혹했습니다. 공수부대는 곤봉과 총검으로 무자비하게 학생들을 진압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증언합니다. 학생들이 평화적으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을 뿐인데 군인들이 마치 적군을 대하듯 무자비하게 덤벼들었다고 말입니다. 시위는 금남로를 중심으로 시내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계엄군의 과잉 진압을 목격한 시민들이 하나둘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을 곤봉으로 내리치는 군인, 여학생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본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버스와 택시기사들이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계엄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한 것입니다. 최초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7세 김영찬 군이 계엄군의 총탄에 숨졌습니다. 시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5월 19일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계엄군의 만행이 알려지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계엄군은 전투기와 헬리콥터까지 동원했습니다. 광주는 마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시민과 학생을 가리지 않고 진압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까지 들어가 부상자들을 끌어냈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도 폭도도 아니었다.
그저 민주주의를 원했을 뿐인데 왜 우리를 적으로 취급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5월 20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광주는 시민들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계엄군의 억압에서 벗어난 시민들은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갔습니다. 시민군이 조직되었습니다. 택시기사, 공장 근로자, 학생, 상인,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예비군 무기고와 경찰서에서 무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폭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도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었습니다. 시민군 대표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상점에서 물건을 가져갈 때도 반드시 돈을 내놓고 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폭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발적으로 급식소를 운영했습니다. 나이 든 할머니들도 빈 깡통에 쌀을 담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군인이 없는 도시에서 범죄가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밤낮 없이 부상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부상자들을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서 헌혈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료였습니다. 5월 23일 도청 앞 광장에서 시민 걸기대회가 열렸습니다. 20만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의 함성이 광주 하늘을 진동시켰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분노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는 이 모든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론 통제로 인해 광주의 소식은 차단되었습니다. 정부는 광주 시민들을 폭도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군이 침투했다,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했다는 거짓 선전을 퍼뜨렸습니다. 당시 현장을 취재한 외신 기자들도 정부 발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시민들은 질서정연했고 평화로웠으며 단지 민주주의를 원했을 뿐이었다고 말입니다. 5월 26일 밤, 광주를 포위한 계엄군이 재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민들은 최후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도청에 남아 끝까지 항전할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해산할 것인가.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도청에 남기로 한 시민군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광주의 진실이 묻힐 것 같았다. 누군가는 끝까지 남아서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가족들과 작별했습니다. 17살 소년부터 50대 아버지까지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광주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5월 27일 새벽 3시 계엄군의 최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청을 향해 탱크와 장갑차가 진격했습니다. 도청에 남은 시민들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중무장한 계엄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이 마지막 방송을 했습니다.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광주의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도청 진압이 완료되었습니다. 열흘간 계속된 광주 민주화 운동이 막을 내렸습니다. 공식 집계로 154명이 사망했지만 실제 희생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눈물이 광주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슬픔조차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한 어머니는 절규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폭도가 아니었다. 민주주의를 사랑한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그런 아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주 이후 한국 사회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정부의 강압적인 통제 아래 광주의 진실은 금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이 은밀히 전해졌습니다.
대학가에서는 광주 관련 자료들이 금서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광주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내내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87년 6월 마침내 국민적 민주화 열망이 폭발했습니다. 6월 항쟁의 근저에는 광주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6월 항쟁에 참가한 한 시민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광주를 기억했다.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 말입니다. 1988년 드디어 광주의 진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인사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설립되고 5.18 민주묘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광주의 희생자들이 마침내 정당한 예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5월 18일이 정식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38년 만에 이룬 늦은 명예회복이었습니다. 광주의 정신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세계 각국의 시민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울부짖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윤상원, 박광현, 조비우, 그리고 이름도 남기지 못한 수많은 시민들, 그들의 희생이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광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가치라고. 그 외침은 지금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장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광주의 정신은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불려집니다. 이름도 명예도 남김없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부부 역사단입니다. 앞으로도 인류가 걸어온 길,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용기의 순간들을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